난생 처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한 랩 및 실전 예제 강의 6장 반복문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관련 자료는 모두 이 카페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카페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170페이지 첫 번째 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랩은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학생한테 우리가 도시락을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에서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줄을 서는지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 경우의 수를 한번 파악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는 팩토리얼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5명이 줄을 서는 방법의 종류는 O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O 팩토리얼은 의미가 5면 1부터 5까지의 곱셈으로 약 120가지의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럼 그 팩토리얼 함수를 한번 우리 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i를 0으로 시작할게요. 자, i를 0부터 시작하면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필요 없긴 하거든요. 필요 없긴 한데 우리가 변수들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로 i를 0으로 일단 가지고 있도록 생각하고, 자, 팩토리얼은 여기다가 계속 곱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0으로 초기화하면 안 되죠. 0으로 초기화하면 모든 걸 곱하면 0이 되니까 1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5명이죠. 5명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for 반복문을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반복문으로 보면 for I in range하고 1부터죠. 1부터 이제 friend num까지만 쓰면은 1부터 5면은 반복이 1, 2, 3, 4까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우리 5까지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고 이 부분 생략해도 되죠. 1씩 증가해라. 그러면 이 for문은 반복문은 1, 2, 3, 4, 5까지 이렇게 반복을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아까 팩토리얼을 1로 준비했으니까 팩토리얼은 팩트 곱하기 1. 지금 1이니까 1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2, 3, 4, 5까지 곱한 우리 원래 목적인 1, 2, 3, 4, 5를 곱한 결과가 팩트 변수에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 5 팩토리얼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경우의 수가 120가지로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8페이지 두 번째 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9구단 계산기를 만드는 랩인데요. 9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2단부터 9단까지 하고, 그런데 각 단마다 2단에서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9까지 다시 곱해야 돼요. 그리고 3단에서도 다시 1부터 9까지 다시 곱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순히 생각하면 반복문을 2단에서 9단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럼 반복문이 한 번 나왔죠? 2단에서 9단. 그래서 2단에서 9단까지 반복문을 만들고 2단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3단에서도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이런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 반복문, 그러니까 중첩 for문이 필요가 합니다. 자, 우리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i를 먼저 앞에 숫자로 치려고 그래요. 앞에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그 증가는 단위고, k를 뒤에 숫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로 사용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자, for문 시작할까요? 바깥 for문 얘가 이제 바로 단위죠. 2단, 3단 이럴 건데, 그러면은 I in range하고 2단부터죠. 2단부터 9까지 나와야 되니까 10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야 그 앞에 숫자까지 나니까 2부터 9까지 반복되고 1씩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만 생각하면은 여기 생각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 2단, 3단, 4단에서 9번을 이렇게 크게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K가 바로 뒤에 1, 2, 3, 4, 5, 6, 7, 8, 9 얘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2단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i가 2일 때요. i가 2단일 때 요 부분만 지금 요 부분만 반복을 할게요. i가 2일 때 K는 어디부터? 1부터 10이니까 역시 9까지 반복하네요. 그러면 i가 이게 2죠. 2 곱하기 얘도 1이죠. 1은 2 곱하기 1은 2죠. 그 다음에 얘가 싹 돌고 아직 얘는 뭐 계속 2예요.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9번 2부터 9까지 곱한 걸 반복하고 끝나고 나면 프린트해서 그냥 한 줄을 떼네요. 단마다 한 줄을 건너뛰겨서 띄고 이제 2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i가 다시 3이 된 거죠. 그럼 i가 3 됐고
i가 3단일 때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두 부분, 이 부분이 또 9번 반복되는 거죠. 3, 1은 3, 3, 2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2단에서 9단까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 반복문 또는 중첩 법문이죠. 중첩 법문의 대표적인 사례니까 잘 기억해두면 종종 유용하게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꼭 구구단뿐 아니라 다양하게 이중 반복문은 사용이 됩니다. 런해볼까요? 자, 2단에서 9단까지 쭉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6페이지 세 번째 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우리가 3개를 동시에 던지려고 해요.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동일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건 사실 알 수가 없죠. 실제로 한다면 알 수가 없으니까 몇 번을 던져야지 동일한 숫자가 나왔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근데 주의점이 이 프로그램은 늘 동일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사위 던질 때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몇 번 던져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한 반복을 사용하려고 해요. 무한 루프라고 부르죠. 무한 반복을 사용하는 이유가 몇 번 던져야만 동시에 3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한 반복을 돌려놓고 나서 동시에 3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무한 반복을 빠져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랜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랜덤에서 랜덤한 값을 이제 추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겠죠. 이거는 그냥 랜덤을 위해서 써줘야 되고. 자, 먼저 우리 몇 번 던져야 될지 카운트 변수를 준비할까요? 이 카운트 변수를 던질 때마다 증가시켜서 몇 번 만에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사위 3개를 준비할 거예요. 다이스 1, 2, 3를 준비해서 우리 던진 거를 각각 1에서 6까지 들어가 있죠? 1에서 6까지 들어가서 얘네 3개가 같이 나오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겠죠. 자, 일단 while true로 이게 무한 반복이죠. 또는 무한 루프라고. while true 어디까지죠? 여기서 그쵸? 들여쓰기가 끝나는 데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while true 한번 볼게요. while true 카운트를 먼저 자,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첫 번째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dice1 첫 번째 숫자는 random.randint 하면은 이미 숫자가 1, 6 하면은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임의로 dice1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랜덤하게 돌리면은 dice2, dice3 이거는 뭐가 들어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는 없죠. 말 그대로 랜덤하게 3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while true로 해서 계속 던지면서 이 카운트가 증가되는데 언제 끝나야 되죠? 우리 3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if문으로 dice1과 dice2가 같고 dice2와 dice3가 같다. 이건 3개 같은 건데 뭐 dice1과 dice3가 같다고 또 해도 관계는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1, 2가 같고 2, 3이 같으면은 같고 이제 AND로 지금 이은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만족해야 되죠. 만약에 3이 나왔다. 얘도 3, 얘도 3. 이게 3이고 3. 그럼 3개가 다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돼서 그래서 브레이크만 넣으면 while문을 빠져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3개가 같지 않으면 다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빙글빙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언제까지? 방금 얘기한 이 3개 1, 2, 3 다이스 1, 2, 3가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같은 브레이크에서 3개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같은 숫자가 뭔지 확인하고 몇 번을 던져서 같은 숫자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나오기까지 몇 번을 던졌는지 그것까지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무려 145번을 던져야 되는데 이거는 랜덤이니까 늘 다르겠죠? 런할 때마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21번 만에 이거 좀 운이 좋았네요. 이거는 약간 운이 나빴던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할 때마다 실제랑 상황이랑 똑같죠? 주사위 3개를 던지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랩을 살펴볼게요. 페이지는 188페이지네요. 자, 188페이지 오면 인간과 컴퓨터의 숫자 맞추기 대결인데요. 자, 우리 컴퓨터가 자기가 생각해내요. 숫자를 하나 생각해내면 인간이 몇이에요? 하고 맞아서 얘가 맞추면 맞았습니다 하고 이 게임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 맞추면 틀렸어요 다시 해보세요 해서 다시 맞추게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컴퓨터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인간이 맞추고 또 틀렸으면 컴퓨터는 다시 생각하고 인간이 맞추고 근데 이 숫자를 뭐 무한정은 못 맞추니까
컴퓨터는 1에서 5까지만 숫자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하나 생각해놓고 인간이 3이에요? 그럼 만약에 맞았으면 맞았어요 하고 게임 끝. 틀렸으면은 다시 해보세요 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맞추고 이렇게 반복을 할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브레이크문이랑 컨티뉴문을 사용하는 건데, 브레이크문은 맞췄을 때 브레이크에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간 거고, 컨티뉴는 못 맞추면 다시 반복문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이런 방식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밤새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번 안에 맞추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 10번 동안 못 맞추면은 그냥 끝내도록, 게임이 마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컴퓨터가 1에서 5까지 랜덤하게 숫자를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임포트 랜덤으로 랜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사람 생각할 걸 처음에 변수를 준비해놨어요. 0으로 그냥 초기화시킨 거고, 두 개의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 사람이 맞출 숫자, 이거는 입력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 해볼게요. 자, for문으로 우리 몇 번까지는 돌리겠죠? 10번까지는 한번 기회를 주고, 못 맞추면 그냥 게임이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10번 동안 못 맞추면 그냥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for문으로 그래서 in range에서 1부터 11을 써야지 10번이 되는 거죠. 이게 왜 0부터 10까지 안 했냐면은 여기다 이거 하려고요. 자, 1회 해보세요. 2회, 3회에서 게임을 현재 몇 회 하고 있는지 그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되도록 11이라고 써줬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가 먼저 숫자를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가 랜덤하게 1에서 5까지 숫자를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자, 컴퓨터는 생각했으니까, 자,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를 맞춰보세요 해가지고 게임 1회입니다. 그리고 1회 게임에 이제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는 뭘까요? 하고 사람한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고 컴퓨터는 랜덤하게 나온 숫자죠. 그걸 이제 비교해서 만약에 컴퓨터가 생각하는 숫자와 우리가 방금 사람이 입력한 숫자가 같다면은 맞춘 거예요. 맞췄어요 하고 브레이크문으로 이 포문을 그냥 빠져나간 거죠. 10번이 안 되더라도 빠져나와서 게임을 그만두는 거고, 만약에 못 맞출 수 있죠. else, 이게 두 숫자가 다르다. 그러면은 else 가서 아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무슨 숫자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 뭐였는데 하고 알려주고 다시 해보세요. continue를 만나서 다시 이 포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대 10번까지 게임을 반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컴퓨터 생각한 숫자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한번 5 넣어볼까요? 그리고 5만 넣어보죠. 자, 4였대요. 그리고 3, 2, 계속 틀리네요. 아, 맞췄네요. 제가 8번 만에 맞췄네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를 제가 8번 만에 맞췄고, 그래서 여기가 8번만 반복하다가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맞춰서 빠져나갔겠죠.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여러분이 한 번에 맞출 수도 있고 10번 동안 못 맞출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게임이니까요. 자, 190페이지 실전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거북이가 무늬의 벽지를 만드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거북이가 지금 계속 화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었죠. 이번에는 거북이가 7 곱하기 7의 이 무늬 벽지죠. 벽지 무늬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걸 코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크기가 너무 무한정이면 안 되니까 크기를 300 정도로 일단 저희가 제한을 줄게요. 그래서 이 거북이 스크린의 중앙은 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 아래가 마이너스 150, 그러니까 XY 좌표죠. X좌표, Y좌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50이고, 오른쪽이가 플러스 150으로 되겠죠. 이렇게 XY 좌표기를 대략 알았으면은, 여기부터 찍어요, 거북이. 여기부터 거북이가 무늬 벽지를 꽁꽁꽁꽁 이렇게 7번 찍고, 또 7번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중 반복문을 여태까지 연습을 해봤죠. 사용을 해봤죠. 이중 반복을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7번을 찍고, 자, 7번을 찍고 한 줄 할 때마다 또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째 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거북이가 찍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 거북이니까 임포트 터틀을 임포트 시키고, 거북이가 지금 색상을 지금 좀 알록달록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도 랜덤하게 한번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랜덤을 준비할게요. 임포트 랜덤으로 랜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터틀의 쉐이프는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칼라를 이제 여러분이 뭐 더 필요하면은 더 다양한 칼라를 해도 관계 없는데 일단 하나 5개 정도만 했습니다. 뭐 필요하면은 수백 가지 칼라가 있거든요. 5가지로 지금 칼라 종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 중에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아무거나 뽑아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터틀에 또 얘가 거북이가 움직일 때마다 선을 안 긋도록 꼬리를 드는 거죠. 펜업 하면은 거북이가 꼬리를 들고 이동하기 때문에 라인을 안 긋게 되죠.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이거 같은 스크린은 우리가 방금 한 300 x 3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셋업은 스크린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해서 여기 뭐 약간 텀 같은 거를 좀 두는 거니까요. 얘보다 약간 크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뭐 요 숫자는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 필요하면 조금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 x 300짜리를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거북이가 직접 작업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몇 번 하기로 했어요? 7번 하기로 했죠. 그래서 i가 레인지 7하면 7번 도는 거죠.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레인지 0,7,1 이거랑 막 동일한 거죠. 이렇게 되고 레인지 0,7만 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그냥 7만 쓰면 맨 앞에가 0이 생략된 거고 뒤에 1이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관에서 7번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또 레인지네요. 그러면 얘가 7, 7에 49, 49번을 반복을 하겠네요. 자, 볼까요? 먼저 X좌표, 먼저 X좌표를 보고 거북이가 이동할 X좌표를 가보죠. X좌표는 i가 좀 0이잖아요. 이거 얘가 50만큼 여기 그림이 나와있는데 50만큼 이게 약간 간격을 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가 현재 0이니까 일단 얘는 0으로 치고 마이너스 150이니까 처음에 X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150 여기 맨 마지막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Y좌표도 좀 볼까요? 지금 K가 계속 반복되니까 Y는 K도 역시 처음엔 0이고 마이너스 150 그럼 여기에 처음에 찍게 되겠죠. 자, 여기 찍고 자, 두 번째 좀 크게 할까요? 이거를 예, 처음에 여기에 찍게 됐고요. 그 다음에 go to에서 아니 이제 가볼게요. XY 좌표를 여기를 지금 추출해냈어요. 그럼 go to 하고 거북이가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이 좌표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칼라는 우리가 아까 요 준비한 색상 있죠. 이 중에서 랜덤하게 바꾼 낭비 랜덤.choice에서 요 배열 이름을 주면 돼요. 리스트 이름을 주면은 이 리스트 중에서 값을 랜덤하게 뽑아서 터틀.color가 색상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색상을 이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서 거북이의 색상을 지정하고 터틀.stamp가 거북이가 도장을 꽁 찍는 거예요. 현재 자리에. 그럼 여기서 거북이가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도장을 꽁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요 안쪽 포문이 안 끝났죠. 안쪽 포문 다시 K가 1이 되는 거죠. X는 그대로네요. X좌표는 그대로고 K가 1이 되니까 50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이랑 50을 더하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50을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그리고 똑같이 거북이가 여기로 이동하고 방금 요 두 번째 여기로 이동하고 색상 또 랜덤하게 뽑고 도장 꽁 찍고 마찬가지죠. 또 50을 위로 이동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7번을 이렇게 반복을 이 안쪽 포문을 끝나고 나면 똑같은 얘기죠. 이제 다시 i가 1이 되는 거죠. 0이었으니까 1 되면 어디요? 50 빼기 150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x좌표가 여기로 요게 지금 요 좌표로 이동하는 거예요. 100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7번 찍고 7번 찍고 이렇게 해서 49번에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자, 시행해 볼 거예요. 시행해서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나 보일 거예요. 자, 그럼 거북이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7번씩 77에 49번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북이가 벽지를 만드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6장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